자, 오늘 이 시간에는 논술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께 스토리를 찾아서 학생부를 확인을 하고 스토리를 찾아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 과제를 한번 보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인 전달력 높은 자소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자소서 뭐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다 얘기를 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는 자소서를 만들기 위해선 컨셉을 가지고 있는 개요표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개요표를 작성을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9월이 되겠죠. 그때쯤 우리가 수시를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 뭐 교과 전형을 위한 자소서 작성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야? 학생부 들여다보기야. 자, 학생부를 꼼꼼히 뜯어보고 이 꼼꼼하게 뜯어서 내용을 구성하고 기획하는 것부터가 자소서의 시작이에요. 무턱대고 내가 자소서를 막 쓰려고 할 때 도대체 나 뭐 써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소재는 하나 정했는데 이 소재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되지? 이런 방법을 제대로 못 찾아서 첫 줄부터 사용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우리는 이제 대학에 제출할 1번부터 4번까지의 자소서를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구성과 기획 단계를 진행해서 오랜 시간 동안 소재를 어떻게 담을지 좀 논술 시간 동안 좀 길게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도 높은 자소서를 작성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소서는 늘 뭐를 기반으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학생부는 3년간의 고교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 자료가 바로 뭐야? 학생부야. 얘가 핵심 평가야. 그럼 우린 자소서는 왜 하는 거지? 자소서는 이 학생부를 뭐 하는? 보조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 학교 생활 기록부의 분석이 기본이 돼야 한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학교 생활에서 무엇을 했는지, 뭐 무엇을 했고 결과가 무언지를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는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과정을 표현하는 기회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턱대고 얘기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영외고와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공개한 자료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학생부를 좀 자세하게 합격한 선배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서울여대 합격생의 생활기록부예요. 자, 6번에 진로 상황이 나와 있고 7번에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행동 특성의 일부분을 발췌를 해놓은 건데 첫 번째 학생부에 제시된 학생의 진로 사항을 한번 보면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나는 뭐가 꿈이었어? 오 마이 갓. 교사가 꿈이었어. 그죠? 자, 교사가 꿈이었는데 미안. 그럴 수 있어. 아무렇지 않아. 네. 교사가 꿈이었는데 나중에 2학년이 되면서 통역 번역사로 꿈이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교 3년 동안 내가 참가했던 진로 희망을 웬만하면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1학년 때 교사였는데 내가 왜 교사에서 번역가로 바꿔왔는지를 일부러 막 어필하려고 하는 경우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뭐 합격을 할 때 뭐 부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굳이 억지로 그러다 보면 효과적이지 않은 자소서가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어디?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진로 사항이 아닌 나는 여기에 강점을 한번 살펴봤더니 2학년 때 봉사활동을 보면 나는 초등학교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보조 강사 활동을 해서 세계화 시대를 이끌고 글로벌 시민으로 다문화 언어의 문화 체험을 소개했다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죠. 즉, 이 학생은 2학년 때 문화 체험을 소개로 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보조 활동을 했었고 이것으로 한번 뭐 연결해서 1학년 사항은 없지만 1학년 때부터 좀 꾸준히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거에 의해서 3학년 때 나는 통역, 번역, 그러니까 모의 번역에 관련된 지원서까지 작성을 해봤다라는 형태로 연결이 돼요.
더불어 선생님이 기록해주는 행동, 특성, 종합 의견란을 보면 외국 여행을 해서 내가 여러 도시를 탐방하고 그 다음 이 과정을 통해 교과서 밖의 경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번역가의 꿈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합격생 A의 글을 보면 어때요? 학생부 진로희망,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 특성 종합 의견까지 쭉 보면 통역 번역사라고 하는 꿈을 좀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왔다는 걸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자소서를 작성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소서 3번 문항을 조금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내 손이 안 먹을까? 다음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미안해. 나왔으면 좋겠네. 얘들아, 선생님이 방송용인 사람이 아닌데 방송을 하려니까 너무 안 맞아. 미쳐버릴 것 같아. 자, 학생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항이에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앞에서 생활기록부 우리 살펴봤고, 자기소개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게. 학생 생활기록부는 단순히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결과만 기재되어 있었지. 자,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의 학생부는 다문화에 그냥 뭐였어? 보조 강사를 했고, 이걸로 통해서 나는 그냥 봉사활동을 한 게 다였어. 이게 사실이야. 그런데 자소서에 보면 어때? 나는 봉사활동 중에 어떠한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 수업을 제안받았고, 그치? 자,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수업 준비를 해봤어. 자, 그랬더니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했더니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걸 봤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이 국가에 대한 열정도가 즉각을 하고 이 활동을 통해 내가 느낀 점을 통해서 나는 최종적으로 내가 뭐를 해야겠구나. 번역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학교와 이 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하나 만들어지시죠. 자,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바라봐야 돼. 내가 자소서를 무턱대고 내가 덤볐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서울여대 합격한 A 학생처럼 학생부를 꼼꼼하게 한번 찾아보고 그 항목에 나누어진 것들을 일단 뭐 해야 돼?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봐야 돼. 연결을 해서 내가 스토리텔링이라는 컨셉을 하나 만들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이 글을 봐야 되는 입학사정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글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봤더니 나랑은 꿈도 다르고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음 두 번째 서울대 공개 자료 중에 재료공학과 합격생에 대한 스토리를 다시 한번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자기소개서 이번엔 2번 문항이에요. 본인이 재학 기간 중에 의미를 두고 교내 활동 통해서 느낀 점, 뭐 3개라고 했는데 꼭 3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했고 여기에 글자 수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 이 학생은 자신의 진로 희망이 공학자로 기재되어 있을 거라는 게 느껴지죠. 나는 공학자로서 희망하는 친구, 자율동아리 결성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학생부에는 나는 뭐 공학자로서의 꿈이 있다라는 게 진로 희망사항을 증명해줄 활동 자료로 이 사람은 또 뭐 자율동아리를 구성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자율동아리를 구성한 거에서는 이미 학생부에 나와 있어.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내가 뭐 한 것?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언급을 했어요. 자, 세정제 사건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발표를 통해 우리가 윤리의식까지 책임감, 내가 공학자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감을 통해 어떠한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까지 정리가 되어 있죠. 그저 무턱대고 자소서를 쓰려고 시도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소서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학생부를 분석하고 각각의 1번부터 4번까지의 소재를 어떻게 구성한 뒤 다듬어서 작성을 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글이 될 거예요. 그쵸? 그만큼 자소서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소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학생부를 정말 이잡듯 하나하나 모두 스캔을 뜨듯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학사정관은 자기소개서 평가할 때 철저하게 근거 서류에 입학해서 실시를 해요. 즉, 뭐 자소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부와 자소서를 교차 검토를 하면서 이 자소서의 근거, 내용들을 학생부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학생부를 정말 가장 세밀하게 살펴보고 주의해야 될 점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올바르지 않은 예를 서울대에서 제시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걸 한번 좀 같이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아니야. 뭐 그거 설명 전에 좀 좋은 합격 예시? 근데 이 예시는 국사학과라서 좀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 과감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NG. 그러니까 잘못된 예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소서의 NG 예시예요. 자, 처음에 이 학생을 보면 2학년 학급 부반장, 리더십, 봉사, 나는 우수하고 이런 점 인정받아 선출됐고 반장보다 더 나은 부분이라는 얘기를 한번 내가 들어봤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뭐야? NG야. 이렇게 표현하면 자소서는 매력 있는 자소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 라고 보면 자, 일단 내용 구성을 우리는 했는데 자소서를 이 위에 NG가 왜 NG가 난 거야? 그냥 얘는 그대로 옮겨 적은 거야. 학생부를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NG가 난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실제 자소서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재된 학생 임원 활동을 관련해서 나는 단순한 리더십과 봉사가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은 사례를 어디에서? 얘네들이 지금 뭐 반장에 대해서 돕기도 하고 뭐 칭찬도 하기도 하고 뭐 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얘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부반장으로서 얘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시도를 했는지까지 표현되어 있죠. 자, 이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 이 변화 과정까지를 설명을 했고 그것을 통해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만큼 성장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나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표현을 하면서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의 흐름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내용의 관점만 보는 게 아니라 글자 수도 봐야 돼. NG 사례 난 경우의 분량을 한번 봐봐야 돼. 짧지.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인 사례로 표현하다 보면 당연히 분량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나열만 하면 분량은 작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뭐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의 사례와 발전성, 느낀 점들을 하면 충분하게 굉장히 많은 글자 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1500자 채우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성할 때 필요한 거 뭐 봉사활동도 필요하고 수상 경력도 필요하겠지.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포기할 거야? 그럴 순 없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소재 하나로도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학은 자소서를 통해서 학생부 기록에서 파악할 수 없는 지원자의 자질, 특성 등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록을 꼼꼼히 분석을 해서 자기에게 소재를 끄집어내고 그 소재를 끄집어낸 걸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스토리로 만들어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과 활동을 나열하기에만 되게 급급한 경우가 많아요. 과감하게 이거 탈피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1번 자소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셨던 내용이죠. 자신들이 작성한 것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바라볼게요. 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의 노력, 경험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봅시다. 자, 이야기 전개 과정을 한번 딱 보면 먼저 이 사람은 뭘 가지고 독서 활동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나는 뭐를 했어? 책을 읽었어. 책을 읽고 수학 이론과 수학 이론에 대해서 내가 흥미를 느꼈다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그쵸? 이게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선생님의 추천을 받고 호기심이 어떻게 됐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내가 이와 관련된 수업을 신청을 했고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를 기재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렇게 수업에서 내가 이 한 과정을 가지고 내가 다시 여기서 끝내지 않고 어디까지 창의 수학 발표 대회까지 참가를 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즉 이게 스토리예요. 소재는 한 개인데 책 하나로부터의 스토리가 만들어졌는데 학생부 분석을 통해 내가 수업 과정과 이 수업 과정에서 대회 참여까지의 형태를 나누어서 쭉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 이야기의 중요한 건 수학 발표대회에서 내가 성과를 거둔 게 아니야. 이 수학 그러니까 발표 대회를 참여를 결심하게 된 출발점이 책 하나고 그 호기심이 어떻게 커져서 이 성과까지 얻어냈는지의 풀 스토리를 작성을 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를 분석하고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벌써 나왔지? 자, 수상 경력이 없어 나는. 그럼 수상 경력이 없어도 나는 뭐 할 거야? 잘해서 낼 거야. 그래서 서울여대에서 공개한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수상 경력이 없지만 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 자, 첫 번째, 똑같은 1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이제 국어 선생님이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셨고 그 다음에 독서 활동에서 내가 정철이라고 하는 한 글자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부를 기초로 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쵸? 자, 다른 부분으로는 자신의 장점을 드러낸 결과 결국 이 여대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거 보니까 서울여대가 아니라 이게 숙명여대 자료구나. 숙명여대 합격한 자료예요.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뭐가 여기 나와 있어? 계기가 나와 있어. 읽어보시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사이 과정에서 나는 이러한 뭐를 했어? 노력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즉, 독서 활동에 기재된 스토리를,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책을 읽고 느낀 바가 있어서 틀에 뭐하지 않는 한정되지 않은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더니 나는 새로운 방향, 학습 태도를 바꾸는 방식에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통해서 국어 과목뿐만 아니라 사회 과목까지 나는 뭐 할 수 있었어? 학습법을 확장시키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했죠. 즉 기본적인 스토리에는 뭐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동기가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포함돼야 돼요? 경험과 그 다음에 활동 과정이 나와야 해요. 그리고 이 활동 과정에 따른 또 뭐가 나와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 결과는 수상이 아닐 수 있고 학생부에 나오던 성적 향상만을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라는 일련의 구조가 완성되면서 자소서를 성공적인 자소서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뭐를 한번 살펴봅시다. 학생부를 좀 살펴보는 관점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선생님 판단이 돼요. 자,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과제는 원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두 번째 자소서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1번 자소서를 다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일단 나는 이거를 작성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 선택이에요. 1번 내용의 자소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돼요. 좀 수정을 하셔야겠죠. 기존 거랑 똑같은 건 안 되겠죠. 아니면 2번 자소서를 나는 새롭게 도전을 해볼 거예요. 아니면 나 이렇게 무턱대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개요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누구에 대한 개요표? 학생부에 관련된 개요표. 근데 이 개요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어떻게 개요표를 작성해야 할까? 어떻게 개요표를 작성하면 조금 더 보기 쉬운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너무 길게 하면 짜증나니까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자소서를 위해서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